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9일,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도 안산의 한 카페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을 만나 A4 용지 10여 장 분량의 문건을 건넸습니다. 김 대령은 선관위에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공수처에 진술했습니다. 사전 투표용지 QR코드에 저장된 정보가 해킹되면 실제와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노 씨가 집착한 것으로 보입니다. 김 대령은 또 양 전 원장 외에도 방송인 김어준 씨, 여론조사 업체 10여 곳 대표 등 20여 명이 부정선거와 관련됐다고 기재됐다고 기억했습니다. 양정철, 김어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에 하달된 14명 체포 명단에도 등장합니다. 노 씨가 지시 문건을 건넨 이날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의 휴대폰에 이재명, 한동훈 등 14명 명단을 기록한 날이기도 합니다. 검찰이 작성 경위를 추궁하자 여 전 사령관은 작년 11월 9일 점심때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. 노상원 씨가 김 대령에게,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한 날이 같은 겁니다.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노 씨가 김 전 장관 공간을 20여 차례 드나들다 계엄 선포 직전 나흘간 매일 출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노 씨와 김 전 장관이 체포 명단 작성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.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예.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. 검찰은 노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 담긴 문서 작성 형식 등을 토대로 포고령 1호 등 계엄 문건을 노 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민간인인 노 씨가 비상계엄 국면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일입니다.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령 1호.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비상계엄의 대표적 문건들입니다.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 문건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습니다.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? 그렇습니다. 예.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죠? 네.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단서는 경기도 안산의 한 점집에서 확보한 USB입니다.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에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겁니다. 올해 2월 검찰은 USB 속 문건들을 근거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. 계엄 문건과 USB 속 문건을 비교했더니 비슷한 양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계엄 문건들은 제목을 가운데로 정렬해서 글씨는 진하게 밑줄을 그어 표시했는데 USB 속 문건들도 양식이 같았던 겁니다. 또 목차를 구분할 때 네모, 세모, 동그라미 순으로 구분한 것도 그랬습니다. 표기 방식도 같았습니다. 제 구조처럼 제와 다음 명사는 한 칸 띄었고 날짜를 적을 때는 12월 3일처럼 가운데 마침표를 찍었고 19시 한처럼 언제까지를 나타낼 때 한을 썼습니다. 검찰은 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노 씨가 계엄 문건들을 작성했다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손에서 계엄이 시작된 셈입니다. 노 전 사령관 측은 문서 형식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다 썼다고 할 수 있느냐며 노 씨는 계엄 문건을 작성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. 검찰 관계자도 노 씨가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. 노 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를 하고 있고 김 전 장관의 노트북도 압수 전에 훼손돼 작성자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노 씨의 역할 규명은 특검 수사로 넘어갈 거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일입니다.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자신의 차량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. 국방라인에서 근무하세요, 용산라인에서 근무하세요라는 질문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V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V는 VIP, 즉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뜻하는 줄임말입니다. 노 전 사령관은 이어 4, 5년, 3, 4년 전에 알았다 뿐이고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있다며 비선으로
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며칠 지나면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문제의 통화는 사위의 준장 진급에 대해 노 전 사령관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었는데 경찰은 녹취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그리고 이 통화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. 노 전 사령관이 대선 이전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왔고 이른바 비선으로 비상계엄 선포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고 스스로 과시한 겁니다. 실제로 9.3의 전 육군 2기갑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만났다. 대통령이 자신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고 했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영은 물론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과 함께 가스, 폭파, 침몰, 격침과 같은 사살을 암시하는 내란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노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참여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비선 역할을 해왔다면 수첩 속 계획 역시 개인의 망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.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날에는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닷새가 지난 지난해 12월 7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입을 굳게 다물면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만큼 이 역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